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정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간 일정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월간 일정, 그 다음에 연간 일정 두루두루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우선 주간 일정. 네, 6월 17일 월요일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있고 발표가 있고, 미국의 3개월, 6개월물 입찰,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중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아무래도 요 때는 이제 중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경제 지표로는 유로존의 5월 CPI 지수,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미국의 5월 산업 생산 발표가 있고요. 행사 및 이슈로는 6월 18일 화요일 중국 6.18 쇼핑데이 개최, 삼성전자 갤럭시의 북보 엣지 출시. 그 다음에 이제 별표시 하나,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파일럿 플러스 PC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는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6월 19일 수요일 경제지표로는 요거는 이제 증권 시황이죠. 미국의 증권 증시가 휴장입니다. 요 휴장. 저는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 미국 증시가 수요일 날 휴장이고, 왜 휴장이냐? 노예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영국 5월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행사 및 이슈로는 스마트 테크 코리아 2024 개최, 인터 배터리 유럽 2024 개최,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목요일 경제 지표로는 별표시 하나, 스위스 중앙은행과 BOE, 영국의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유로존에서 금리를 살짝 인하를 해서 영국 영란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5월 건축 승인 건수, 주택 착공 건수, 주택 부동산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별표시 둘, 저는 요걸 좀 중요하게 봐요. 연준의 대차 대주표, Fed's balance sheet, 그리고 행사 및 이슈로는 6월 20일 목요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그리고 별표시에 하나, 5년물 TIPS, 요건 뭐냐면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요건 약간 일반 채권하고 좀 다르게 물가가 연동된 채권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해가 될지, 해석이 될지. 그래서 별표시 하나 표시했고, 6월 21일 금요일 경제 지표로는 영국의 5월 소매 판매, 미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미국의 5월 기존주택 판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보고서가 토요일 오전 12시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지나고 딱 12시. 그때 연준의 통화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행사 및 이슈로는 6월 21일 뉴진스 일본 데뷔 싱글 앨범 발표, 하이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혹시 요게 또 앨범 발표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주간 일정을 좀 살펴봤고요. 중요도로 좀 표시해봤는데 이모티콘을.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저번 주처럼 통화정책 발표. 근데 그냥 이제 영국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거 이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뭐 다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하든 말든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연준의 대차들표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게 저번 주에는 이제 약간 그 양적 완화의 관점으로 좀 발표가 됐죠. 이번 주에도 좀 양적 완화를 좀 더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다른 경제 지표도 있는데요. 이건 약간 잔파동이에요. 굳이 뭐 잔파동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잔파동에 너무 휘둘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월간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 월간인데 저번 주 6월 12일 날 FOMC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끝났어요. 예, 뭐 FOMC에서 금리 동결했으면 끝났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나머지 그 채권 금리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어차피 박스권 범위 내에서의 잔파동이에요. 잔파동 뭐 경제 지표 갖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간 경제 지표 갖고서 막 뭐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그거 백날 떠들어대 봤자 시간 낭비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볼 필요는 있죠. 볼 필요 있는데 굳이 거기에 너무 포커싱과 마음을 뺏길 필요 없다 이거죠. 정작 중요한 것이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준의 대차들표 이때가 약간 정책을 양적 완화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 FOMC 그 금리 결정 발표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 그때는 이제 대차대표를 긴축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았죠. 제가 파악하 이렇게 말했고요. 파악해 본 바로는 양적 완화였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이번 주에도 연준의 대차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요거 계속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좀 흥미롭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탑재된 PC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탑재됐나? 하여튼 요 PC. 그러니까 AI PC가 출시가 된다는 거지. 오,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저도 AI PC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시장에서 검증되고 나서 그때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물 TIPS 이거 물가 연동 채권인데 일반 채권하고 좀 다르긴 하죠. 물가가 적용된 채권 금리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 요새 인하 관련된 포커싱은 물가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제가 이거 그나마 중요도로 봤을 때는 목요일이 약간 경제 지표 관점으로는 좀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봐요.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이제 좀 금요일 아니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죠. 목요일이 목요일이 좀 그나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간 일정에서 제가 이거 월간 일정을 왜 표시를 했냐면은 그 다음 PC 지수를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 다음 PC 지수가 포지션을 어디서 차지하고 있는지 이 흐름에서 네, 그 6월 28일 5월 미국의 5월 PC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올해 이번 주는 그냥 잔파동이야. 아, 그건 있을 수 있긴 하겠다. 저거 6월 2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미국 증시. 요때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보시고. 근데 이번 주는 그럭저럭 지나갈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그 금요일 날 미국의 5월 PC 지수 발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 변동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뭐 경제 지표 일정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요건 있죠. 연준의 대차 지표 요거는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긴 하죠.
저는 이제 그 섹터 시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간 일정을 좀 체크해 볼게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지금 날짜가 6월 17일이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이 9월 달하고 11월 달이죠. 그래서 빠르면은 9월 18일 날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늦으면은 11월 달일 것 같아요. 11월 7일.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월 달이잖아. 그러면 7월 달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8월 달이 있잖아. 근데 8월 달은 채권 금리는 미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은 약간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금리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없잖아요. 거의 제로 베이스죠. 그러면 7월 달도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월 지금부터 7월 달까지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채권 금리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요때 6월 달에 매집봉 하나 세운 것 같아. 그 매집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채권 금리에 대한 매집봉이 6월 달에 한번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쉬고 9월 달.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변동성 잔파동 기간이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동결로 채권금리의 변동성만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채권은 그냥 잔파동의 변동성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 기간 동안. 그래서 요거 제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비파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라오긴 하죠. 예, 달러가 살짝 올라옵니다. 달러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되죠? 유로화 약세죠. 그래서 유로존 지수가 빠지고 이게 하락하죠. 약간 약세 하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비파동의 갈고리 상승, 파동의 갈고리 상태에서의 상승이죠. 달러 인덱스의 비파동 갈고리 상승, 이런 패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상승에 압박을 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로 이제 지수를 나스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체크를 못했던 게 있었어. 뭘 체크를 못했냐? 너셀 지수. 너셀 지수를 체크를 못했어. 이게 제가 체크해 드릴까요? 제가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너셀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드릴까? 나와라, 오바. 나스닥, 나스닥. 나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예, 상승 추세 이어가죠. 캔들도 뭐 약간 조정받았겠는데 상승 가격 캔들 나왔으니까 그래도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너셀은 그렇지가 않아. 너셀 지수는 이미 찍었어, 정점을. 찍고서 다시 빠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더블탑이 나왔어. 그리고 다시 빠집니다. 너셀주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거를 체크를 못할 뻔했어. 어마어마시한, 그치? 지금 추세가 이렇게 빠지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빠졌지. 그치, 약세지. 물론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너셀지수가 지금 근데 약간
꺾였네 진짜. 그치? 약세로 꺾였다. 그치? 깨졌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스닥을 보게 되면 상승을 이어간다고 계속 보고 있지만 실제로 너셀을 보게 되면은 약세로 약간 빠지는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너셀이 빠지는 게 보이지. 근데 딱 봐봐. 스톡스를 봐봐. 유로존 지수가 어떻게 돼? 유로존 지수가 꺾였지. 많이 꺾인 건 아닌데. 그래서 뭔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약세 모양새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뿅뿅뿅 올라왔죠. 네, 거의 이제 106까지는 거의 올라왔는데요. 105.8 하나니까 106선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이게 원화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원화가 이거 어떡합니까? 1387원 거의 먼저 1390원 조만간 있으면 14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그쵸? 이 어마어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이거 난리 났어. 그래서 이거 연준의 대차적표는 양적 완화 정책. 이걸 안 보시면 어떡해. 네, 여하튼간에 러셀 지수는 유로존 지수와 비슷한 패턴이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의 압박을 가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죠. 조만간 한국의 그 원화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조만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돌파하겠죠. 그럼 만약에 원화 환율이 1,400원, 그러니까는 요새 그 원화 환율이 너무 치명적이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 음식료 관련된 종목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에이고 거기다가 뭐 조선주 뭐 이런 거 약간 반등이고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 일정은 체크해드렸죠? 이 정도면 주간 일정 말씀드렸고 근데 주간 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주간 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게 있어. 이게 주식이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뭔가 주가가 움직였을 때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논리가 없으면 감정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성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뭐 행 이슈 이런 거 갖다 좀 살펴보는 거거든요.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월간 일정과 연간 일정 이런 것들을 좀 딱 크게 보시게 되면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잖아. 결국에는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감정이 너무 커요. 뭔가 판단할 때, 투자 판단할 때. 그러면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중심을 잡으려면 당연히 디테일한 것부터 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주간 일정, 월간 일정, 연간 일정 이것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런 거에 빠져들지 말고 잔파동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그러면 그 이 연간 일정을 봤을 적에 지금은 어디에 포커싱 맞춰야 하냐면은 제가 그 주간 일정에 그 잔파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채권금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왜? 어차피 동결이란 거고. 월간 일정에서도 살펴봤잖아. 아니 저 연간 일정에서 살펴봤잖아. 그 어차피 잔파동이거든. 잔파동 갖다가 마음 뺏기게 되면 본인만 다쳐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느냐? 달러 인덱스에 포커싱 맞춰야 돼. 달러의 흐름에 포커싱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제 판단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험 관리는 원화 환율은 좀 위험 관리가 들어갈 될 필요가 있긴 하겠죠. 1,400원 돌파가 거의 뭐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외환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요.
외환보유가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그냥 돈이 한국은 돈이 날라갑니다 지금. 77조가 줄어들었던데. 77조가 어디야? 1조도 엄청난 큰 돈인데 지금 77조가 보이시죠? 이거 지금 화면을 좀 작게 해볼까? 이거 외환보유계예요. 이때도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최고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을 시기에 이때도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어댔냐면 한국의 뭐 한국이 망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떠들어댔었는데 야 글씨 이때 당시 한국이 망할 것 같으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외환보유액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데 77조가 날라갔습니다. 77조가 77조가 줄어들었어요. 1조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77조예요. 77조 달러죠. 이거 그냥 저기 아니 77조 달러죠, 이게. 왜냐면 이게 비잖아. 비면 이제 저거란 말이야. 10억 달러란 말이야.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달러 기준이니까. 이게 지금 얼마지? 10억이니까 4,692억 1천만 달러지. 거기서 지금 4,132억 6천만 달러로 줄어든 거잖아. 그게 77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 계산해보니. 죄송합니다. 그냥 77조. 원화로 계산해봤어. 이건 원화요, 원화. 원화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77조 정도. 70조 정도 줄어들었더라고. 네, 여하튼 간에, 외환보유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1,400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뭐 1,400원 돌파하는 것은 어차피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겠죠. 달러의 움직임, 요 파동, 달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파동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달러 인덱스는 그치. 여하튼간에 요거는 뭐 따로 다룰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 뭐 증권 시황을 이런 경제 지표 보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오늘은 월요일이니까는 간단하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할 것인지 그리고 큰 그림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지금 시장을. 그래서 뭐 주간 일정 이거 아까 다 설명됐어요. 월간 일정도 다 설명됐고 연간 일정도 다 설명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에 굳이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 어차피 채권은 동결이기 때문에 잔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정 체크하려고 한 거니까 너무 또 자질구레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 시간 뺏기는 거니까. 어떻게 좀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투자로도 오세요.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